주위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자, 오늘은 아침에 국수의 맛을, 사실은 정치 국수의 맛을 진하게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국수 대담 시간입니다. 김남국의 국, 박수영의 수, 국수 대담 시간. 자, 먼저 김남국 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박수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어제 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연설했는데 좀 총평 좀 먼저 해주십시오. 먼저 김남국 의원님. 네, 어제 기자회견은 차분한 분위기에서 좀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아무래도 그 문재인 대통령 4주년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야별 주요 내용이 다 다뤄졌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뭐 부동산, 경제, 정치, 외교, 코로나19와 관련된 백신에 관한 문제까지 대통령의 솔직한 생각을 좀 들을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굉장히 좀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경제도 좀 어렵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잘못된 것은 정부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잘하겠다라는 부분을 차분하게 국민들께 설명하는 자리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특별 연설이나 기자회견 과정에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기자들이 또 공격적으로 무리하게 좀 질문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판하는 어떤 질문도 기자들도 절제되게 질문을 해서 그런 점이 국민들 보기에는 이전 어떤 기자회견과는 좀 달라진 모습으로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박수영 의원님 총평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국민 눈높이와는 전혀 다른 현실인식을 갖고 계신 대통령님에 대해서 아주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국민들은 지금 아주 고통스럽고 사실 분노에 절규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경제 회복을 했다. K-방역이 세계적으로 칭송받고 있다. 일상 회복의 대장정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계속하셨어요. 예. 부동산 정책에 약간 반성하는 그 이외에는 겸허한 반성을 찾기가 어려워서 정말이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제 사실 기자들이 그 질문할 거라 사실은 예상이 됐던 건데, 지금 야당에서는 지명 철회하라는 이제 장관 후보자 3명, 3분에 대한 그 임명 관련해서 사실은 명확하게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건 이제 밝히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임명 강행 의지를 비추신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영 의원님? 예, 이 부분도 저는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같은 경우는 배우자와 2딸을 같이 데리고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예. 과기정통부가 1년에 27조 원이어야 되는 크다란 예산을 쓰는 곳인데, 작은 일에서 나라 돈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분이 27조 원을 다루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염려를 갖고 있고, 박준영 해수부 장관도 1250점에 달하는 도자기를 수입을 했고 8개 샹들리에를 수입해서 또 판매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밀수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을 담당하는 게 해수부 장관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영이 서겠느냐 이런 걱정이 있는 대통령께서 강행하신 듯한 말을 해서 상당히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예, 실망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님. 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좀 여러 가지가 있고, 해명이나 이런 부분이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좀 소상히 전달이 되지 않다 보니까 국민 눈높이나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해명 부분도 충분히 좀 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또 특히나 지금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 논란이 상당히 심각하게 선정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공무원 노조에서는 성품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굉장히 좋은 후보자다라고 하면서 이례적으로 노조에서 성명을 내면서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지 성명까지 발표할 정도였고요. 또 특히나 30년 동안 사무관으로 이렇게
공직에 들어와서 입문해서 30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모은 재산이 1억 한 6천여억 원, 2억 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가 청렴하게 다른 어떤 뭐 투기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고 전문성을 쌓으면서 한 분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으로 또 평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무리하지 않고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야당에서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또 이것도 채택을 안 했는데 또 이런 부분은 좀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5월 6일 날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는데 예. 여러 가지 이제 뭐 지도부에서 틀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정치적 이유로 또 이러한 부분을 비토한 것 같아서 네. 좀 후보자의 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아주 철저한 검증은 또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또 해명이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능력과 실력이 있는 후보자들을 예. 조금 저희가 임명하는 것은 여야 간에 좀 합의해서 좀 처리하는 것을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예. 덧붙이자면 네. 어제 대통령님께서도 임혜숙 후보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도덕적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사회가 여성 과학계의 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여성 과학계 전문가들이 성공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아주 혁혁한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지원하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점들도 종합적으로 좀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한 점 저희가 함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좀 김남국께서 말씀 좀 길게 하셨기 때문에 저 박수영님께 질문 드릴게요. 방금 해명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다면은 예.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예. 해명이 납득이 되어서 이미 장관을 하고 계신 분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거든요. 예. 두 분은 능력도 있지만 도덕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봤는데 해명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박수도 받고 칭송을 받으면서 장관이 되었습니다. 예.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해명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 장관에 관한 부분도 과학기술 분야에 여성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여성이라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외유를 했는데 이런 것까지 봐주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성 장관 후보는 얼마든지 또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네. 이민숙 의원 후보 말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회 제도 또 일종의 무용론이랄까요? 무한주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도덕적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그리고 능력 위주로 하자 이런 얘기인데 이 점은 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먼저 김남국 의원님. 네, 저도 이제 그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장관 후보자나 이런 어떤 고위공직자 후보자를 찾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인사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 기준을 맞춰서 검증하는 것보다 때로는 정치적인 어떤 사유나 이유에 따라서 망신주기식에서 또는 낙마를 어떻게든 시켜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어떤 작은 흠결을 잡아가지고 논란을 키우는 어떤 그런 인사청문들이 많다 보니까 뭐 여야 간에 가릴 것 없이 좋은 실력 있는 후보자들 그리고 전문성 있는 후보자들이 공직에 나아가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도덕적 검증이나 아니면 좀 사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과 관련되어서는 비공개 검증을 하고 또 전문성이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공개된 자리에서 검증하는 그런 어떤 이원화된 제도로 하는 것이 또 혹시나 이제 야당이 또 정권을 잡았을 때 또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좀 하는 바람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좀 철저한 검증도 또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후보자를 검증하는 기관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청와대와 국회 또 그리고 여론 또 국민 눈높이가 또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합의된 어떤 기준, 여야 간에 합의된 기준, 청와대와 국회와 합의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좀 정해가지고 여가 야를 검증할 때, 야가 또 여를 검증할 때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한다면 네. 인사청문 과정이 훨씬 더 철저하고 그리고 또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좀 합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박수영 의원님 의견 주십시오. 예, 인사청문회가 지금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되어서 그런 대로 문제가 있지만 조금씩 개선하면서 굴러왔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완전히 무력화됐거든요. 누가 무력화시켰는지를 봐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단 7건만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임명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29건을 기왕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30번째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야당의 반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문제가 나타난 것이고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고 하는데 도덕성 검증은 지금 청와대에서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대로만 하면 되는데 예. 하도 여러 가지 비리 종합 세트인 사람을 임명하다 보니까 검증기관인 청와대조차도 이 기준이 느슨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신이 없으면 저희 야당에 맡겨주시면 저희가 제대로 검증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왕 얘기 나온 김에요. 그러면 혹시 앞으로 이제 청문회를 이를테면 뭐 오전 오후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날짜를 하루 이틀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하루는 한 번은 도덕 검증, 한 번은 능력 검증 이렇게 나누는 방식 어떻습니까? 네, 뭐 여러 기준은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제 도덕적 검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께 공개해야 될 영역이 있고, 예. 그렇지 않을 영역이 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후보자 개인에 대한 도덕 검증은 국민들에게 공개해서 낱낱이 밝히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 또는 가족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막 드러내놓고 공격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 조금 후보자들이 버티기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특히나 자식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 아무래도 부모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그 외에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은 공개된 곳에서 여야 간에 더 철저하게 검증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예, 박수영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저는 청와대에서 사실 인사 업무를 담당을 해봤었습니다. 예. 이거 청와대에서 제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언론이 알고 야당이 알 수 있는데 예. 청와대가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준 자체가 느슨해지고 정신이 틀어지니까 이런 엉터리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제대로 마음 먹고 하면 걸러낼 수 있는 거 다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이 이제 투기 차단으로 계속 방점을 두는 방식으로 기조 변화 계속 가져가겠다, 변화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아니요, 보십니까? 그거는 네. 잘못 해석을 하신 거고요. 아, 그래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 기조가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를 하신 거는 예. 투기 차단하는 것과 예. 그리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문제 예. 그리고 공급 확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 기조 정책 부동산 정책 기조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가지 포인트요. 투기 차단, 예, 그리고 실수요자, 세 가지 포인트는 그다음에, 되는 어때? 것이고 그 외에 예. 여러 잘못된 어떤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여야 간에 재검토할 부분은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이게 막 제목이 선정적으로 뽑아갖고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바뀐 게 없다. 예.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서 반성도 없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예. 언론이 좀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일부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좀 흠집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이 부동산 이 정책과 관련된 재검토나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 그냥 쉽게 어떤 정책을 바로 말해버리거나 아니면 여당에서 중구난방으로 여러 이야기가 나와버리면 또 그러한 것들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대통령님께서는 신중하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야 간에 협의해서 정책을 발표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성희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김남국 의원님은 꿈보다 해몽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어제 발표를 정확하게 봤으면은 그렇게 뜻을 가지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지금 기조를 유지하겠다, 투기 차단에 목적을 두겠다, 이런 공급보다는 수요 억제에 두겠다는 기존 정책을 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는 지금까지 25번 실패한 정책이거든요. 그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이런 인식으로는 부동산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시장 원리로 풀어야 되고 마치 벌금 부과하듯이 세금 폭탄해가지고 이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LH 투기 사건 이거 문제 일어났지만 이것도 사실은 공공이 정보를 독점해서 혼자 공급하겠다고 한 데서 나온 겁니다. 시장으로 풀고 민간으로 풀고 공급으로 풀어야지 25번 실패한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 정말 한심하고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을 실패해서 진짜 정부 여당의 의원으로서 할 말이 없는데요. 그러나 이제 분명히 좀 잘못
말씀하신 것은 좀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야당에서 지적하신 부분도 정부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저희 여당도 충분히 그 주장이나 이런 어떤 논거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 당 대표라든가 많은 어떤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실소유자가 한 채 보유하고 있는 데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완화하는 것을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공시가격이 급등해가지고 9억 원 이하의 주택의 세부담도 상당히 늘어났던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또 이제 박수영 의원님께서도 계속해서 이제 공급을 강조하셨는데 공급 강조와 관련된 부분도 아주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주택 공급을 좀 총량적으로 공급량을 총량적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도심에 살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실제 세대가 변화하고 가구 수 1인 가구 수가 늘어난 것들을 좀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다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노영욱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공급과 관련된 부분 특히나 도심의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했기 때문에 대통령 뜻도 같은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성희 의원님 지금 방금 김남국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 또는 일종의 또 대출 규제 완화 같은 거 이 부분도 앞으로 될 가능성을 지금 언급하신 것 같은데 이런 가능성은 좀 높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출 규제는 당연히 완화돼야 되고요. 예. 대출을 처음에 LTV로 규제할 때 예. 이미 대출을 감안해서 주택 구입한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걸 DSR로 규제 방식을 바꾸면서 지금 엄청난 혼란을 부동산 시장에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구입한 분들한테 예. 소급 적용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감안하고 있는 게 재산세를 6억에서 9억 사이에 예. 일부 감면해 주겠다고 하는 정도의 작은 움직임입니다. 이런 움직임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게 제 말씀이고요. 예. 이 여권에서도 여당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급격하게 제도를 바꾸자, 완전히 틀을 바꾸자 이런 주장하신 분들이 또 비난을 받아서 속 들어가 버리는 이런 흐름에 있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에 불구하고 여당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저는 야당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선거 후보자 시절에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일주일 만에 풀겠다라고 계속해서 소리치면서 공약으로 걸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선거 치르는 동안에 그리고 시장 당선되고 나서 재개발 건축 물량 등 막 급등하고 그리고 또 당선된 이후에 서울의 어떤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더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로 규제 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풀지 않았습니다. 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를 무조건 풀어주는 것이 마치 부동산 정책의 정답인 것처럼 야당이 이렇게 부동산 정책에 혼선을 주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는 공급을 확대해서 시장 부동산 정책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정책 기조 분명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가격 급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 기조를 이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어떤 제도를 보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대출 다 풀어라, LTV 풀어라, DTI 풀어라라고 이렇게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현실에도 맞지 않고 그러한 비합리적인 주장을 해서는 좀 안 된다라고 봅니다. 합리적인 어떤 보완 정책, 부동산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4년 동안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사람 정권에서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은 강남 집값은 82%가 올랐고요. 서울 집값은 46%가 오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집값을 급등하게 만들어 놓고 다 올려놓고 이제 와서 급등을 막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느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 정책 실패는 대통령께서 인정하신 거고 인정하면 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와야지 이렇게 찔끔찔끔 조금 허가해 주어도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법무차관 했다는 이유로 중립성 의심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먼저 박수현 의원님. 예, 그건 이슈를 전환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법무차관 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 했다는 이유로 반대한 적이 없고요. 예. 법무차관을 비롯한 자리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아, 예. 검찰개혁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몰아내기에 앞장섰던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 지금 피의자로 되어 있거든요. 예. 언제 피고인으로 전환될지 모르는 분입니다. 근데 자기 사건을 자기가 수사하겠다는 건가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서도 4위로 꼴찌로 올라갔습니다. 청와대에서 인사는 보통
1순위에서 3순위 사이로 이루어지지 꼴찌로 올라간 4순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렇게 검찰총장을 그 정치적 중립성 없는 인물로 임명한다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예, 김남국 의원께서는 그러면 김호수 총장 후보자 중립성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김호수 전 차관이 검찰로 재직하는 동안에 어떤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리고 어떤 경력을 쌓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검찰에서 굵직굵직한 특별 수사를 했던 경력을 가진 대표적인 어떤 특수통 검사입니다. 예. 그래서 뭐 서울에서 형사부장 시절에 근무하는 동안에 연세대학교 전 총장 부인의 편입학 비리 사건을 수사를 하기도 하면서 우리 사회에 최근 화두가 된 공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혁혁한 수사를 했던 분이기도 하고요. 예. 또 과거에 아마 2009년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대우조선 해양인가 아무튼 그 대기업의 납품 비리 사건과 또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등에 아주 철저하게 수사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몇 년 사이에 디지털 범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도 전문성과 이해도가 상당히 깊은 분인데요. 2015년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검 과학수사부 수장을 맡으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굉장히 공정하게 일을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분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어떤 다양한 이력과 전문성을 생각한다라고 보면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잘 해낼 것으로 보이고요. 더 이제 자세한 부분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좀 철저하게 더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아서요. 두 분 한 1분 정도씩만 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어제 또 문 대통령께서 이재용 그 부회장, 삼성 부회장 그 사면 관련해서는 약간 좀 기류가 바뀐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김남국 의원님 1분입니다. 예. 네, 아마 대통령님께서 종격의 사회 각계 계층의 의견을 좀 듣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나 이제 경제계에서 강하게 사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님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하는 기준은 세워놓고 예. 동시에 많은 부분의 국민의 이야기를 좀 경청하고자 하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박수 의원님 말씀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미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이 건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저희 당으로서는 구걸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검토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국민 통합이라든지 인도적 견지에서 잘 검토를 하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특사 문제는 시중에 지금 특사 플랜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별 사면을 해서 백신 특사로 임명하자는 특사 플랜입니다. 예. 지금 반도체 시장이 바이든이 반도체 웨이퍼 들고 나와서 보여준 것처럼 세계적으로 반도체 전쟁이 벌어져 있고 대만의 TSMC에도 지금 삼성이 조금 밀리고 있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 찾아야 되고 백신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사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빨리 신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국수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